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무림의 절대 고수, 천마조차 두려워했다는 그 사람이 종적을 감춘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고 믿고 있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진정한 무공의 끝은 화려한 건물이나 파괴적인 장풍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깊은 산골 마을. 겉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시골이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매일 아침 아주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목숨을 건 수련을 놀이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훈장님, 오늘 나무 해오기 숙제는 벌써 다 끝냈어요. 저번보다 도끼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데 혹시 훈장님이 몰래 도끼를 바꿔치기 하신 건 아니죠? 정말 깃털처럼 가볍단 말이에요. 저 녀석, 저 거대한 강철나무를 마치 수수깡처럼 들고 있구나. 내공을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근골의 힘만으로 저 경지에 오르다니.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 아이야말로 전설의 금강불개가 될 제목이다. 훈장 배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사실은 무림 최상위 비급들을 생활 속 동작으로 변형시켜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붓글씨를 쓰는 것은 검의 흐름을, 물을 깃는 것은 보법을 익히는 과정이었죠. 자, 오늘은 붓 끝에 조금 더 집중해보거라.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그 찰나의 순간을 느껴야 한다.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면 글씨도 흔들리고 결국 너희가 주게 될 그 어떤 것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림을 피비린내로 물들인 사파의 무리들이 전설의 비급을 찾아 이 외딴 마을까지 마술을 뻗쳐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구석에 그 대단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첩보가 틀린 것 아니냐? 보이는 것이라곤 흙장난이나 하는 코올리기 아이들과 비실비실해 보이는 서생 하나뿐이지 않느냐? 혈마교의 졸개들이군. 길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건만 하늘은 나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내가 나설 필요도 없겠어. 아이들의 실력을 점검해볼 좋은 기회다. 배구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정작 아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훈장님께 배운 것을 써먹을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기요 아저씨들, 우리 훈장님이 수업 시간에는 절대 떠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의 집 대문을 그렇게 발로 차면 못 써요. 훈장님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건방진 꼬맹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감히 혈마교의 앞길을 막아? 내 칼이 내 녀석의 목을 베어 넘기기 전에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당이 휘두른 칼이 꼬마의 빗자루에 닿자마자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빗자루질이 아니라 절정 고수의 검기였던 것입니다. 철수야, 빗자루를 너무 세게 휘두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당을 쓸 때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마치 바람을 타듯이 움직여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느냐. 죄송해요 훈장님. 저는 그냥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 아저씨 칼이 너무 약해서 부러진 거예요. 다음부터는 힘 조절 잘해서 살살 치울게요. 혈마교의 무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시골 아이가 그것도 빗자루 하나로 분타주의 애병을 부러뜨리다니요. 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환술이다. 저 따위 꼬맹이가 이런 내공을 가졌을 리가 없어. 모두 공격해라. 저 녀석들을 모조리 죽여서 이 수치스러움을 씻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빗자루를 든 철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를 든 영희, 장작을 패던 민수,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무기를 들고 일어섰으니까요. 훌륭하구나. 가르쳐준 진법을 응용해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어. 영희의 보법은 이미 물 위를 걷는 수준에 도달했고 민수의 도끼질은 산을 가를 기세다. 이제 하산시켜도 되겠어. 얘들아, 훈장님이 말씀하신 해충 퇴치 시간이다. 밭을 망치는 메뚜기 떼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쫓아내라고 하셨잖아. 다들 준비됐지? 그날 무림 역사상 가장 기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네로라 하는 사파의 고수들이 코올리게 아이들의 농기구에 맞아 하늘로 날아가는 광경은 훗날 전설로 남게 됩니다. 이 괴물 같은 놈들, 너희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평범한 시골 아이들이 아니야. 두고 보자. 본교의 장로님들을 모시고 와서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테다. 누구 마음대로 간다는 말이냐? 내 제자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마을 기물까지 파손해놓고 그냥 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수업료는 내고 가야지. 배군의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자 도망치던 악당들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땅에 처박혔습니다. 그것은 무리민들이 평생을 바쳐도 도달하기 힘든 이기어검의 경지보다 높은 차원의 힘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그 비급 사실 별거 아니다. 진정한 힘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흘리는 땀방울 속에 있다는 것을 너희 같은 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너는 누구냐? 이런 시골 구석에 너 같은 고수가 있을 리가 없어. 이름을 대라. 저승에 가서라도 내 너를 저주할 것이다.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일 뿐이다. 하지만 내 제자들을 건드리는 놈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선택은 너희가 한 것이다. 소동이 끝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군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속마음,
혈마교 녀석들이 위치를 알아냈으니 더 강한 놈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제 슬슬 한 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이 난세를 평정할 유일한 후계자를. 그날 밤 배구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에 장난기 많던 철수조차 숨을 죽이고 훈장님을 바라보았죠. 드디어 진짜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것은 몸을 쓰는 법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마음을 쓰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너희 중 단 한 명만이 내가 가진 그것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훈장님,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무조건 받을 거예요. 저는 훈장님처럼 강해져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다 혼내줄 거거든요. 배구는 철수의 당찬 포부를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는 후계자의 조건은 단순히 힘이 세거나 정의감만 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질이 특유했죠. 좋다. 그렇다면 오늘 밤 첫 번째 시형을 치르도록 하겠다. 마을 뒷산에 있는 귀곡성에 가서 내가 숨겨둔 깃발을 찾아오너라. 단 해가 뜨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탈락이다. 귀곡성은 마을 어른들도 얼씬하지 않는 휴용한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그곳에 어린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네. 하지만 무섭지 않아. 훈장님이 말씀하셨어.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악한 마음이라고. 내 주먹엔 귀신도 도망갈 기세가 담겨 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환영과 환청이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배군이 설치해둔 환술진이었습니다. 마음의 약점을 파고드는 정신공격이었죠. 속마음, 무공이 강한 자는 많다. 하지만 자신의 공포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는 드물지. 과연 누가 이 환술을 깨고 진실을 볼 수 있을까? 이건 가짜야.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의 기억. 이건 내 기억이 아니야. 훈장님이 가르쳐주신 명경지수의 마음가짐. 그래,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하면 환상은 사라진다. 철수는 가장 먼저 환술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에는 어둠이 깃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거침없이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기다리고 있었다 꼬맹아. 낮에는 방심해서 당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네 녀석들의 스승을 유인하기 위해 내가 친히 함정을 파고 기다렸지. 놀랍게도 낮에 도망쳤던 혈마교 분타주가 정예살수들을 이끌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인 중 알았던 것이 실제 전장이 되어버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비겁하게 때로 덤비다니. 훈장님은 비겁한 자는 무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너희 같은 놈들은 내 주먹 맛을 좀 더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입만 살았구나. 놈의 팔다리를 잘라라. 스승놈이 제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올 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마. 그러나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련할 때 패던 장작처럼 다가오는 살수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해져 칼날이 튕겨나갈 정도였자. 철수야,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라. 흐르는 물이 바위를 감싸듯이 상대의 살기를 네 것으로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훈장님. 물처럼, 바람처럼. 그래,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야. 이 기술은 빨래 짤 때 배우던 그 원리구나. 철수는 실전 속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살수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싸우는 도중에 무공이 진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천재를 넘어선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에잇, 쓸모없는 놈들. 내가 직접 처리하마. 혈마대법 제3장 피해 폭풍. 이 기술을 맞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자. 저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하지만 피할 수 없어. 내가 피하면 뒤에 오는 친구들이 다칠 거야. 훈장님, 저 이번엔 진짜 전력으로 갑니다. 거대한 붉은 폭풍이 철수를 덮쳤습니다. 산 전체가 울릴 정도의 폭발음,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철수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라. 내 제자는 그 정도로 약하지 않다. 오히려 그 공격 덕분에 껍질을 깨고 나왔으나 진정한 금강불교의 완성을 축하한다.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것은 상체 하나 없는 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피부는 옥처럼 빛나고 있었고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말도 안 돼. 내 필살기를 정통으로 맞고도 멀쩡하다고. 내 놈은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이제 그만하시죠, 아저씨. 더 싸우고 싶으면 훈장님한테 허락 받고 오세요. 그리고 마을 입구 부서진 거 변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압력이 내려와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혈마교의 진짜 주인, 혈마가 직접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다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혈마, 기어인 내 놈이 직접 움직였구나. 내 제자들의 실력 테스트는 이쯤하면 충분하다. 이제 어른들의 대화를 나눠볼까? 배군이 하늘로 떠오르자 10년간 감춰왔던 그의 진짜 힘이 해방되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황금빛 용의 형상, 그것은 전설 속 부신의 재림이었습니다. 우와, 훈장님이 저렇게 센 분이셨어? 평소에 회초리 드실 때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혈마조차 배군의 기세에 눌려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세 대결로 전쟁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고수의 위엄이었죠. 돌아가라. 그리고 전해라.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밤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데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전날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어젯밤 너희는 모두 훌륭했다. 특히 철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보여주었지. 약속대로 나의 비급을 전수해주겠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이 책에 적힌 대로 열심히 수련해서 훈장님처럼 멋진 무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도 제가 꼭 지킬게요. 하지만 백운이 건넨 책의 제목은 무공비급이 아니었습니다. 천자문.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글을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훈장님? 이거 천자문인데요? 무공비급은요? 설마 저 어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상이 고작 한자 공부예요? 무식한 무인은 칼든 망나니와 다를 바 없다. 글 속에 도가 있고 도 속에 무가 있는 법. 이 책을 10,000번 읽으면 비로소 다음 단계가 보일 것이다. 철수는 투덜거리면서도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범한 글자들 사이에서 미세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운이 글자 하나하나에 자신의 깨달음을 심어놓은 것이었죠. 이게 뭐야? 글자가 움직여. 하늘천, 땅지. 글자를 읽는데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나. 훈장님은 역시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시골 마을의 작은 서당은 훗날 무림을 호령할 영웅들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백운의 큰 그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잘 자라 죽어라. 언젠가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세상의 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남기고 갈 테니. 전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빗자루질을 유난히 잘하는 청소부나 칠판 글씨를 기가 막히게 쓰는 선생님이 계시진 않나요? 훈장님, 잡담 그만하시고 빨리 진도 나가요. 저 오늘 안에 검을 쓰지 않고 베는 법까지 마스터해야 한다고요. 시골 훈장님과 무림 꿈나무들의 좌충우돌 성장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수련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